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임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주 명식 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역시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간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월령,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됩니다.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됩니다. 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수, 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임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달리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있다라고 하면 또 음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개라고 하는 천간이 바로 똑같은 임수와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그 성향 자체가 임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음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건 서로 대조되면서 서로 보완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냥 단지 수라고 하는 특징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수가 큰지 작은지 넓은지 좁은지 깊은지 얕은지를 놓고 판별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좀 분별력이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수를 다시 양수라고 하는 것과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수와 음수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물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깊은 물이 있으면은 얕은 물이 있죠. 그래서 깊은 물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얕은 물은 어떤 물? 그렇죠. 음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은 광활한 매우 넓은 물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작고 좁은 그러한 물은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는 임수 같은 경우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또는 뭐 그렇게 큰 개념의 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로수는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슬비라든가 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옹달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뭐 옹달샘은 다 개수가 되냐 이렇게도 좀 비판 아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수는 큰 물로서 대해수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개수는 우로수라든가 옹달샘이라든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어요. 넓으냐 좁으냐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태평양하고 대서양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넓습니까? 당연히 태평양이 더 넓죠. 그냥 바다라고만 생각하면 모든 바다가 임수가 될 것이지만, 같은 바다도 어떤 것이 더 넓으냐를 놓고 봤을 때는 태평양이 더 넓기 때문에 태평양이 임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대서양이라든가 인도양은 넓기에 비해서 태평양보다 좁기 때문에, 그죠? 넓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개수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항상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바다가 대해수고 옹달샘은 무조건 개수냐, 같은 옹달샘이라 하더라도, 같은 샘이라 하더라도 큰 샘이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작은 샘은 어떻다? 음수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운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이해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로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임수의 특징은 뭐냐면 원체 큰 물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임수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신왕해지게 되면
충분지성을 드러낸다. 즉 물이 많아지게 되면 범람의 우려가 있다.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인 것이고,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임수일간은 왕했을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과 무토와 병화로서 사주를 배합한다. 즉 무토로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옹달샘, 작은 이슬과 같기 때문에 제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범람의 우려가 있다 없다, 범람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어떻게 특징 아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왕해도 뭘 쓰지 않는다? 무토, 기토 같은 관사를 치용하지 않는다. 전혀 치용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개수도 특수한 경우에는 뭐 무기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개수의 특징은 구토, 기토를 쓰지 않는 것이고, 개수의 특징은 청징함에 있습니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청, 맑을징, 맑음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인성으로서 개수를 항상 생수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고, 개수는 무토,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개수를 무토, 기토를 제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이 개수는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할 것이니 내일 또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해지게 되면 충분지성이 있어서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무토, 병화를 아울러 쓰죠. 왜냐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무토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고, 또 임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취용하는 뜻은 무토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 한습해진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수일간이 신양했을 때도 있지만 신약했을 때도 있죠. 임수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제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무토를 쓰기는 좀 어렵고요. 이때 임수가 약해질 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줘야 된다. 생수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간도 마찬가지예요.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주로 이제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일간이 약하게 되면 항상 인성으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용신 치용법, 억부 용신법이라고 하죠. 억부 용신법. 그래서 용신을 치용하는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억부용신법이고, 용신을 치용하는 법에는 총 억부용신법을 포함해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용신을 치용한다고 해서 억부용신법, 조후용신법, 통관용신법, 전왕용신법, 병약용신법 이런 것들을 일일이 봐가면서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 딱 보는 순간 용신이 뭐다 그냥 답이 나오는 것이, 이걸 가지고 억부용신법으로 용신을 치용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 5가지 용신법을 알아야 되죠.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약용신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왕용신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5가지 정도 되죠. 물론 이걸 또 세분화해서 또 6가지, 7가지 만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용신법이 이 정도인데, 대체적으로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조후용신법, 병약용신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통관용신법은 2가지, 사주 원국에서 2가지 오행에 첨예하게 대립될 때 그거를 화해시켜주는 용신법이라고 해서 통관용신법이고, 전왕용신법은 전왕용신법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별격이 되죠. 별격으로서 이거는 전왕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미월입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소서와 대서가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대서가 지났습니다. 소서절은 상반월과,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소서절 중은
상반월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서가 지나면서부터 하반월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미월은 상반월은 미월이지만 마치 5월과 같이 화가 왕한 것으로 이렇게 논하면 되겠고, 하반월은 그야말로 토가 왕한 것으로 봅니다. 또 대서가 지나면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또 미월은 사오미 남방이죠.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남쪽이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면서 4월은 초여름이 되겠고, 5월은 가장 화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여름이 되면서 미월은 늦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만하라든가 모하 같은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여름이니까 기후 자체는 고온 건조한 그러한 것이 특징인데, 4, 5월은 여기서 4, 5, 미월 중에서 4, 5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 임에 반해서 미월은 토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 이제 포태법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가끔 답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포태법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신살에 응용을 하고 12신살에 응용을 하고 그러는데, 포태법은 원래는 왕세를 보는 거예요. 왕세를 보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인월이다라고 봤을 때는 인월은 뭐가 왕합니까?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인월은 목은 임관지가 되죠. 목은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죠. 임관지. 그 다음에 금은 인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수는 인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은 왕한 반면 금수는 매우 약하고요. 화는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인월에 뭐가 된다? 여기가 장생처가 되죠. 목화는 왕한 반면에 금수는 약하다.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가 왕하니까 토도 같이 왕할 것 같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극토하기 때문에 토는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포태법은 왕세를 보는 겁니다. 미월 같은 경우에는 진술충별은 토가 왕하면서 사오미 남방이니까 만약에 화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화토가 같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사오 미월은 수는 굉장히 약하다. 이런 식으로 포태법을 응용해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를 가늠해서 용신을 어떤 것을 치용할 것이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왕하면 충분하고 범람하기 때문에 무투병어를 쓰는 것이지만, 신약해지게 되면 인성을 치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월의 임수는 관성인 토는 왕하지만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신금이라든가 또는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신금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미월의 임수가 무토를 천간해서 봤다라고 하면, 제 아무리 양수인 대수인 임수라 하더라도 왕토에 의해서 임수가 파극을 당하게 되면 매우 존립하기 어렵다. 사주에서 일간이 존립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인생을 살면서 매우 어렵고 갓난하게 살 수밖에 어렵다. 갓난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굉장히 어렵게 산다. 심하면 조년에 자질한다. 조년에 황천지객이 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는 항상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간이 왕하면 임수는 무토를 쓰게 되는데, 미월의 임수는 어떻다?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무토기토를 쓰기보다는 반드시 신금, 경금, 지지로 신유금 등의 금을 쓰거나, 아니면 천간으로 임계수, 지지로 해자수, 해수 또는 자수 등의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미월의 임수는 기본적으로 경신금의 인성을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인성을 얻어서 임수가 근원을 얻었죠. 금생수에서 임수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힘을 얻어서 임수가 존립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미월의 임수는 먼저는 금을 쓰고 나중에 간목을 쓴다. 먼저는 먼저는 금, 후 갑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미월의 임수를 간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국을 통해서 용신은 무엇이 용신이면 좋겠다, 용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글자를 용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니,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조, 사주를 분석하는 핵심적인 이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월령에 있는 미토가 일간 임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그거는 관성이라고 표현하죠. 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극하자 관성이 되는데, 관성은 다시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약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관 또는 실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임수가 일단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관성이 왕하고 임수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신왕이 아니죠. 관왕, 신약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하다. 이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칠살이 왕하다라고 하면 신약살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또 본기인 기토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는데, 미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화가 정관에 이렇게 투출된다라고 하면, 정관, 원래 미토는 정관이지만은 미중에 있는 지장관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예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은 약하고 재성과 관이 왕하니 재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화가 아니라 미중에 있는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으니 상관격이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사주가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미월의 임수는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죠. 정강격이 됐든, 예를 들어서 정화가 투출돼서 정제격이 됐든, 을목이 투출해서 상관격이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월의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정제, 정관, 상관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인성인 금을 얻어서 임수를 도와주고, 임수가 뿌리를 얻게 되면 간목소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저것은 식신이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생자가 됩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 식신 상관이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했을 때 식신 또는 상관을 보게 되면 약한 일간을 더욱 설기시킨다라고 표현해요. 일간의 기운을 더욱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딸 자식이 놀러 간다고 1,000원 달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엄마가 또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이 자꾸 철없이 보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월 정관도 일간 임수가 감당을 못하는데 식신마저 있으니 일간의 기운은 더욱 약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오화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모일주, 어떤 분들인지 이모일주는 일지의 정제가 있으니 제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신왕해서 신왕 제왕이 되어야지만 재물을 얻는 것이지, 신왕 제왕이라고 해서 일간도 왕고 재성이 왕했을 때 그 재성을 일간이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제복, 즉 거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만 왕하게 되면 그는 뭐라고 하죠? 재다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다신약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오미가 합을 하죠. 지지 육합이라고 해서 오미 화가 되니 토왕절인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재성이 매우 왕해지게 되겠고요. 월간의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니 역시나 이거는 관격이 아니라 제격으로 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정화하고 임수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임수 또한 정화하고 자꾸 합을 하죠. 나도 얘하고 합을 하려고 하고 얘도 정화하고 합을 하려고 하죠. 이거를 투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합이 되면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경쟁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주까지 연지, 월지, 일지, 3주, 지지 모두 봐도 통틀어 봐도 임수일간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임수일간이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죠. 잔질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하면 임수가 고갈돼서 사라져 버리니 큰 난관을 얻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갓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성을 얻거나 하다못해 비경급제라도 얻어서 임수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그래도 이 국세를 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생시마저도 예를 들어서 목화토를 본다? 그거는 큰일 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생시 경자시가 되겠죠. 경자시를 얻게 되면은 경금은 임수를 생하는 역할, 자수는 임수가 뿌리를 얻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오미의 합하니까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오화도 깨지고 자수도 깨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죠. 경자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 같으면은 경자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답이 되겠고요. 그래 차라리 경자시를 얻을 바에는 신해시를 얻게 되면은 어떤 분들 또 뭐 해미한목 내지는 인해한목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합이 되지 않고요. 임수 자체가 이렇게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약하지만 신금이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임수가 고갈될 우려는 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금수운으로 가서 조금 더 일간을 생조해주고 돕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는 신금이 임수를 생하죠. 여기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고 임수가 아주 미약하지만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민시라든가 을사시라든가 병오시라든가 이런 생시에 비하면 그래도 신축시가 좀 나은데 그러면 선생님 신축시하고 신해시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당연히 신해시가 훨씬 나은 것이죠. 이거는 신축시는 간신히 임수가 생을 얻고 통근할 수 있다 이 정도 본다라고 하면 신해시는 해수 걸록 녹에 얻어서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통근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통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근론을 모르면 왕세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서 공부를 할 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이민시가 되면 천간에 임수 3개가 있으니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간에 수가 3개라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있어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땅 속에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곧 죽을 나무인가요? 그렇죠. 곧 죽을 나무죠. 아무리 천간에 보이는 임수 3개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임목을 보게 되면 임수의견을 또 설계할 것이고 이민시는 좋지 못하죠. 만약 이렇게 태어나면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연명하고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목화운으로 간다? 큰일 나는 겁니다. 계묘시 이민시하고 똑같고요. 갑진시 이렇게 보게 되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잖아요. 원래 사오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없으면 화를 생할 뿐이고요. 그래도 갑진시가
이민 계묘시보다 조금 나은 것은 뭐냐면 진토가 습토라고 하는 것이죠. 축토가 습토인 것처럼 진토도 습토가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렇게 통근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운에서 술토운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진술상충할 때 그때 임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갑진시가 되는데 운이 또 목화운으로 간다. 이 또한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신해시밖에 지금까지는 답이 없다. 신축시, 신해시, 그 다음에 을사병호, 정미시는 저는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임수 자체가 굉장히 약한데, 예를 들면 을사병호, 정미 중에 병호를 시를 얻었다. 그러면 오미합에 또 오시를 봤으면 임수가 역시나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금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매우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금을 얻어서 임수 자체가 간신히 뿌리는 뒀지만은 미월에 오화까지 있어서 오미합하는데 무토 투출되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를 파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무신대운에 인신상충되는 것은 이때 조금 3살부터 12살 때까지겠죠. 이때는 부모님이 좀 신중하게 아이를 잘 케어해 줄 필요는 있다. 경술대운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이때 경술대운에 경금이 투출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무토가 임수를 팔라고 하더라도 경금이 임수를 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신시가 됐을 때 분명 이거는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물론 신금을 얻었긴 하지만 조금 그렇게 임수가 넉넉한 편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경술시 별로 좋지 못한 생시가 된다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